자, 이제 문제 5번의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격리부서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고현석, 고현석의 11월 수당공제 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당공제 등록을 할 때에는 월정액이나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시 공제 항목에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 숫자로 직접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는 매월 작성하며 자, 전월 미 환급 세액이 22만 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식대는 현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지금 요 식대는 비과세란 얘기죠. 자, 그리고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1인당 2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육수당도 비과세란 얘기죠. 자,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코드로 걸어주시면 프로그램이 또 과세 여부를 자동으로 또 걸러주기 때문에 비과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자, 요거는 직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호교통비 등을 정산 지급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급하고 직책수당은 과세이고요. 식대부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수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요거 하던 거는 이제 전표 추가를 눌렀으니까 마무리를 짓고요. 자, 어디로 가시면 돼요?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쵸? 수당 공제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문제 보니까 기본급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여는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 여부를 불어. 자, 직책 수당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거기 표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월차 수당은 없으니까 이거 사용 여부를 불어.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육수당이 빠졌죠. 그럼 비과세로 보육수당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비과세 항목으로 입력했을 때에는 F2번을 눌러서 반드시 비과세에 해당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월정액이나 통상임금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었죠, 여러분. 자, 그리고 공제 등록은 열어보니까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여기다 등록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학자금 상환은 여기 지금 없으니까 이것도 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문제 지문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반영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11월 달 급여입니다. 그쵸? 그러면 11월로 들어가 주시고 자, 지급은 문제 보시면 12월 5일이라고 돼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12월 5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는 지금 고현석에 대한 것만 입력을 하는 거니까 윤지영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현석에 대한 급여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얼마인가요? 300이죠? 직책수당이 10만 원이죠. 자, 식대는 20만 원이에요.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25만 원이네요. 문제 지금 보시면 야간근로수당은 30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야간근로수당 30만 원, 보육수당이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4대 보험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거기 보시면 14만 1,75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건강보험은 12만 1,27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장기요양보험은 15,700원 그리고 고용보험은 27,600원 소득세는 94,880원 그리고 지방속세
9,480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이 창을 닫고요. 자, 급여 입력을 하고, 그리고 뭘 작성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속기간은 11월이죠. 11월 달 급여를 12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급기간은 12월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여 입력한 거를 자동으로 이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자, 문제 보시면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때에는 여기 12번 칸에다가 전월미환급세액 칸에다가 2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게 되면 이번 달에 납부할 94,880원이 조정이 되고 22만 원 환급받지 못한 금액에서 여기 지금 94,880원이 제외되고 나머지가 차기 2월 환급세액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환급 신청하기로 한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 21번 칸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급 신청한다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여기 상단 메뉴에 저장키가 따로 없어요. 얘는 요걸 닫을 때 저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아니요 누르시면 입력하신 게 저장이 안 되니까 점수 인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저장하겠습니까? 예, 반드시 저장을 닫으실 때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연말정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다음은 영업부서에 재직 중인 윤지연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그리고 의료비 탭, 월세액 탭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가족사항이 나와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연말정산 관련 추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자료는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상으로 우리가 원천징수 메뉴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가족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2번 눌러서 자, 지금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죠? 윤지원이니까 윤지원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서 불러와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시니까 부양가족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선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말정산 관계에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강모친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시죠? 자, 그럼 강모친부터 소득자의 직계 존속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자, 강모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인이겠죠. 자, 그리고 주민번호 1번 눌러주시고 거기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59 1210 121 816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59 1210 그리고 212 1816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2025년도부터 이 K랩 프로그램이 조금 바뀐 게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칸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 100만 원 연간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이 초과되었는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자,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자, 문제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당 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이 있다. 자, 우리가 이자나 배당 소득, 금융 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돼요. 그런데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 초과 여부에 여가 돼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초과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00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또 해볼게요. 자, F2번 눌러서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배우자 이름이 문제 보시면 이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831215 26 1 18 16.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자, 배우자 이하림은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돼요. 종합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나 있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연간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자가 되는 거죠. 소득 기준 초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불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 않으니까 배우자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지아 자녀가 또 있네요. 자, 직계비속 자녀겠죠. 자, 윤지아라고 돼 있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문제 보니까 07 1005 411 그 다음에 6817 6817 이렇게요. 자, 그러면 윤지아.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 출간을 할 때 그 연도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전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실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게 주민번호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출문제 그 출간한 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하는 데는 큰 지장 없으실 거니까 문제집을 구입하지 않고 수강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지아라고 되어 있고요. 국외에서 유학 중이라고 되어 있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죠?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고등학생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윤수아 같은 경우에는 국외 유학 중이고요. 윤지아는 그냥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동거를 같이 하던 국외에서 유학 중이든 간에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줘요. 그쵸? 그러니까 자,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윤지아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100만 원 연간 소득 금액이 초과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초과 여부, 초과되었는가, 초과되지 않았다. 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니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윤지아 말고 윤수아. 자, 직계비속 자녀이고요. 자, 윤수아라고 돼 있고요. 자, 내국인이라고 돼 있고,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071005 4116 9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20세 이하입니다. 국외에서 유학 중이지만 직계비속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100만 원 넘었다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면 소득 기준 초과 여부. 소득이 초과되었는가요? 초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초과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옆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예 선택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만 8세 이상이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자녀가 또 있네요. 윤지수. 그럼 직계비속 자녀 윤지수. 자, 이렇게 해서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는 250 105 그리고 367 18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25년 출생이니까 올해 태어난 거죠. 자,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의 자녀에는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만 8세 이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비활성화 된 거예요.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런데 출산이나 입양을 했을 때는 출산도 되고 입양도 되는 거죠. 지금은 출산을 한 거죠. 자, 지금 셋째를 출산한 거니까 요거를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셋째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지만 인식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놓친 게 뭐가 있어요. 윤지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으시죠? 그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윤지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까지 걸어주셨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 올해 또 2025년도에 개정된 게 뭐가 있어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26년도까지 혼인신고하게 되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게 바뀌었는데, 개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결혼세액이라는 칸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윤지원이가 만약에 올해, 만약에 이 문제랑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올해 혼인을 했다, 혼인신고했다 그러면, 여기 결혼세액 공제, 여로 체크해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25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세액공제는 여기서 체크하시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거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족에 대한 사항 입력을 했고 연말정산에 대한 거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가 나왔어요. 자, 본인 실손보험 가입한 게 지금 8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본인 윤지원 선택해 주시고, 자, 보험료는 여기 밑에서 입력하는 거죠. 여기 보험료 부분을 노란 색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그럼 국세청 간소한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 여기 또 나오고요. 일반 보장인지 장애인 보장인지. 지금 일반 보장이니까 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지 볼게요. 이거 종료 눌러주시고 반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모친 자동차 보험. 자, 우리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친이 여기 지금 모친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윤지아. 윤지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죠. 이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윤지아 선택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 장애인 칸에다가 얼마죠, 여러분? 10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입력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비죠. 자, 각 모친 대학원 교육비입니다. 자, 여러분,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인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윤지아 자녀의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만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0만 원까지만 되니까 이거 주의해 주시고, 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상관없이 나이 제한 없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모친 건 안 되고요. 윤지아 거는 가능하니까 윤지아 선택하시고 여기 교육비 선택하시고 국세청 자료니까 요 위에 칸이 국세청이고 밑에가 기타 자료이니까요. 위에 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교복 20만 원하고 체험학습비 35만 원인데 체험학습비가 30만 원까지만 되는 거니까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교복 20만 원하고 체험학습비 30만 원까지니까 20하고 30 더하면 50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윤지아 자녀는 어, 고등학생이잖아요. 위에 가족상에 보시면 그래서 1번은 취약전 아동이고 2번은 초중고니까 요 숫자 2번 눌러서 이렇게 여기서 2번 누르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요 밑에 나와 있어요. 팁에.
요거 보시고서 해당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있죠.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 클릭하신 다음에 얼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문제 보니까 120이죠. 그럼 120 국세청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수화 자료도 있죠. 윤수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윤수화는 지금 국외교육비가 있어요. 자, 국외교육비라 하더라도 관련 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학교 등에다가 교육기관에다가 지출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윤수학을 선택해 주시고 자, 국세청 재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녀고요. 지금 거기 문제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초중고로. 자, 해답에 보시면은 여기 3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입력하셨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1000만 원을 입력하셔도 한도 300까지 걸러주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답으로 인정되니까요. 이렇게 1000만 원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비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의료비는 자, 배우자의 의료비인데요. 자, 우리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질병치료비, 산후조리원비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산후조리원비는 200만 원까지만 되는데 어차피 산후조리원을 체크하시면 200까지 자동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문제 보시면 이 아림 배우자 여기 선택해 주시고 자, 의료비는 요 이아림 선택을 하고 뭐 의료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이게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아림에다가 뭐 의료비 더블 클릭했다 그러면 어차피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의료비를 더블 클릭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의료비 탭을 클릭해서 바로 F2번 눌러서 의료비 대상자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이하린 배우자 맞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국세청 선택하시면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건수 이런 건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총 금액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질병치료비 1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산후조리원 건은 이렇게 따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하림 이렇게 해서 국세청장 자, 금액이 얼마죠? 산후조리원께 문제 보시면은 250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14번 여기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 1번을 누르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1번 누르면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그럼 동그라미로 1번 누르면 250이 200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200을 입력해도 되고 실수로 250을 입력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후조리원 동그라미가 쳐 있으면 200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윤수화 거. 자, F2번 눌러서 윤수화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윤수화 선택해 주시고 자, 자, 윤수화 건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질병 치료 목적의 여러분 국외 의료비예요. 자, 국외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국외 의료비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윤지원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금액 3,820만 원. 자, 보장성 보험료 80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여러분 보험료는 신용카드를 중복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험료 80이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는 3,820만 원을 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3,820에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80만 원은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3,740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자, 요거 윤수학 거 입력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F5번 눌러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하다가 만약에 입력이 지금 되셨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신용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윤지원 본인 거잖아요. 본인 거에서 문제 보시면 3,820인데
신용카드가. 그런데 보험료 낸 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80만원 빼게 되면 3,740만원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할인 배우자 직불카드 쓴 게 500이 있는데, 의료비는 카드로 쓰면 의료비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를 카드로 쓰면 카드도 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할인 배우자니까 이할인 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직불카드죠. 직불카드 500 국세청재라고 했으니까 요 국세청 라인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100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방금. 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등의 사용분은 없음. 그러니까 여기 입력할 것들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금액을 3,700인데 잘못 넣었네요. 3,700 아까 얼마였죠? 40만 원. 공이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공제인데, 자, 월세 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우선은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러면 총급여는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총급여가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총급여가 8천만 원까지는 되는 거니까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자, 월세액인데 무주택 세대주 윤지연. 자, 그리고 월세 지급액은 1,080만 원. 자,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구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구민주택 규모이잖아요. 85m 제곱 이하가 구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구민주택 규모의 이 아파트에서 월세 낸 거는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구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월세 공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연간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80인데 어차피 한도는 프로그램이 걸러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월세액은 월세액 탭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임대인은 거기 보니까 김민수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후탄하지 않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701011-166 1819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유형에서는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아파트라고 되어 있었죠. 아파트 선택해 주시고 83m 제곱. 자, 그리고 주소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주소지가 서울시 해서 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서울시 강동구 어떻게 돼 있어요? 양재대로 123 맞죠? 그리고 콤마 찍고 102동 302호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엔터 치고요. 자, 게시일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간월세액은 1,080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입력해도 1,000만 원 한도니까 프로그램이 1,000만 원까지만 대상 금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닫으시면 점수 인정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 부양가족 탭을 눌러보시면 요 가족별로 우리가 뭐 이렇게 어, 보험료나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부양가족의 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 신용카드 기부금에 대한 요 금액이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이 되려면 여기 지금 색깔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으신 거는 입력을 했는데 연말정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 다 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부양가족 요 부양가족 탭에 있는 요거를 불러오겠다. 연말정산 입력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요걸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쭉 이제 금액이 불러와서 빨간 색깔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더니
자, 연말정산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이렇게 147만 2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도 중에 기납부된 세액 요걸 빼고 요 나머지를 환급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연말정산이라는 거 개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입력까지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반복해서 연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